지금 민주당이 난립니다. 공천이 난리가 났기 때문에 이탈 세력이 많은 겁니다. 우리나라 정당법은, 우리나라 선거법은요, 일단 예비 후보로 등록을 해서 당내 경선에 참여를 하면은 거기서 떨어질 경우에 선거에 나갈 수가 없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천권은 한 장이잖아요. 각 당별로, 각 선거구별로 각 당이 가지고 있는 공천권은 한 장입니다. 티켓이 한 장이에요. 한 장을 놓고 여러 명의 예비 후보가 경쟁을 펼치는 것이 이제 예비 경선이라고 말을 하는 건데, 여기에 한번 참여를 하면 거기서 떨어졌다고 그래서 나는 떨어졌으니까 무소속으로 나갈 테야, 나 오늘부로 탈당, 무소속, 이렇게 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없으면 미리 탈당을 해야 되는 겁니다. 공천 과정에 참여하지 말고. 그러면 예비 후보로 등록은 언제까지 할 수 있느냐? 3월 20일까지 할 수 있습니다. 3월 20일까지. 지금도 예비 후보를 등록할 수 있는 기간이에요. 3월 20일까지 기다렸다가 아무리 봐도 나는 공천 안 줄 것 같아. 내가 옛날에 이재명 한번 호되게 비난한 적이 있거든. 그거 아마 잊지 않고 있을 거야. 나 떨어뜨리려고 할 거야. 내 지역구에 그 이재명의 오른팔 소리 듣던 사람이 자객 공천으로 내려와 있는데, 내가 발버둥을 아무리 쳐도 나 떨어뜨리고 그 사람한테 공천 줄 거 거의 100% 불을 보듯 뻔해. 그러면 내가 할 수 있는 선택지는 뭐냐? 끝끝내 당내 경선 시스템을 믿고 끝까지 한번 최선의 노력을 다해볼까? 천만의 말씀. 그렇게 하면 기회가 영영 사라져 버리는 겁니다. 그걸 확실하게 깨달으면 그 순간 탈당을 하는 겁니다. 예비 경선에 참여하면 안 되는 겁니다. 탈당을 해서 뭐 여기저기 널린 게 제3신당인데 이낙연 당으로 가볼까? 공천과 상식으로 가볼까? 양양자로 가볼까? 금태섭으로 가볼까? 에이 뭐 이번에 이준석으로 막 크게 한번 옷 한번 갈아입지. 5개의 선택지가 있는 겁니다. 저쪽에 이미 쇼핑몰이 다 있어요. 신당 쇼핑. 지금 이제 신당 쪽에서는 영입 인사가 한 명이라도 아쉬운 판이니까 간다고만 하면은 다 받아줍니다. 요즘은. 거기도 나중에는 거기도 상당히 혼잡할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때는 또 사람들이 많이 몰려서 여기저기 신당마다 될성부른 신당에는 사람들이 비집고 들어갈 틈이 없을지 모르니까 그것도 일찍 들어가야 자리가 있는 겁니다. 이제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더불어민주당은 아주 복잡한데, 더불어민주당에서 무슨 얘기가 나오고 있느냐? 공천 끝났어. 아직도 몰라? 전국 지역구가 253개밖에 안 돼. 야, 253개가 많을 줄 알아? 절대 많지 않아. 왜? 너 중심으로 봐야 되니까. 네가 253개 중에 아무나 골라잡을 수 있는 게 아니고, 네가 골라잡을 수 있는 것은 네가 태어난 고향, 네가 중고등학교 나온 데 있잖아. 고향 다른 게 아니야. 네가 중고등학교 나온 데가 네 고향이, 알았어? 거기이거나 아니면 네가 지금 살고 있는데 수도권에 어디. 그래서 네가 골라잡을 수 있는 공천이라고 하는 것은 민주당 현역이 간당간당한다든지, 민주당 현역이 불출마를 선언을 했다든지, 나는 차기 서울시장을 노릴 테야, 그래서 이번 국회의원 선거는 안 나갈 테야, 이렇게 우상호처럼 미리 선언한 이제 그런 곳, 이런 곳은 또 사람이 막 어마어마하게 몰립니다. 이제 그래서 이제 이런 곳들을 딱 따져 본다면, 나 중심으로 본다면 몇 군데 안 되는 겁니다. 한 2곳, 3곳 선택지가 이렇게 되는 겁니다. 2-3곳. 그래서 이 2-3곳을 놓고 다 이제 들여다 보는 겁니다. 나의 고향, 내가 중고등학교 나오는데, 이야, 전국 지명도도 있고 친명 중에 친명이
이미 자객 공천으로 깃발 꽂아놨는데, 아, 그럼 난 여기는 안 되겠다. 근데 거기는 안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수도권으로 와볼까? 수도권에 민주당이 그나마 당선 가능성이 좀 있는 곳. 거기 그 민주당 현역이 뭐 지금 뭐 저 구속돼 있다며. 그래서 거기 지금 무주공산이라대. 거기도 이렇게 가서 봤더니 여기는 내 고향보다 훨씬 센 사람이 와서 또 자리 잡고 앉아 있네 이미. 그래서 전국에 253개 지역구나 되니까 아직도 막 굉장히 혼란스럽고 복잡한 것 같지만 사실은 개개인별로 각 지역구별로 거기에 그 이 환경 조건 거기에 모여 있는 사람들 지난 4년 동안 거기에 공들여온 사람들 그다음에 중앙당에서 내려보낸 자객공천, 전략공천, 친명계 이런 걸 따져보면 경우의 수가 딱 좁혀드는 겁니다. 그래서 더불어민주당은 공천이 이미 끝났다. 이제 이렇게 하는 거지요. 그래서 별의별 일이 있어도 황운하처럼 1심 판결에서 울산 선거 공작 개입 사건 때문에 징역 3년을 받았을지라도 친명 너는 지난 4년 동안에 이재명 대표를 지키기 위하여 네 한몸 불살라 결사옹리를 했기 때문에 너한테는 공천장이 간다. 이런 사람은 검증위원회에서 적격 이렇게 되는 겁니다. 서울 마포갑 노웅래 돈봉투 부스럭거리는 소리 받았다 그래가지고 지금 그 돈봉투 사건 때문에 재판을 받고 있는데 적격 이렇게 되는 겁니다. 반면에 김윤식 전 서울 시흥시장 경기도 시흥시장 전병현 전 청와대 정무수석 서울 동작갑 김윤식하고 전병헌은 부적격. 내가 왜 부적격이지? 나 사면 받았는데 왜 부적격이지? 봤더니 김윤식 시흥을 이 선거구에는 조정식 민주당 사무총장이 나갈 예정으로 알려져 있고 서울 동작갑에는 검증위원회 위원장인 김병기 수석 사무부총장의 지역구라는 겁니다. 발버들 누울 자리를 먹고 발을 뻗으랬다고 이제 이러는 겁니다. 막상 그 지역구별로 보면은 센 사람들이 이미 딱 침발라 놓고 있는 곳에는 거기에 대들었다가는 부적격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더불어민주당의 공천은 이미 끝났다. 근데 문제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맨 위에는 공천관리위원회가 있고 그 밑에는 검증위원회가 있고 평가위원회가 있습니다. 검증위원회는 이 사람이 예비 후보로 등록할 자격이 있는지 그 자격을 심사하는 것이 검증위원회고 여기 평가위원회라는 게 있는데요. 평가위원회라는 것은 현역 의원들 164명을 대상으로 해서 당신은 지난 4년 동안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의원으로서 성적표가 이렇게 돼 있어. 수가 2개, 미가 2개, 양이 2개. 가가 있네. 이제 이렇게 해서 성적표를 다 매긴다는 거죠. 의정 활동, 뭐 당에 뭐 또 뭐 법안 발의를 몇 개나 했느냐, 또는 뭐 이 막말 논란이 있었느냐 없었느냐, 또 뭐 이런 뭐 수사를 받은 적이 있느냐 없느냐, 뭐 당에 대한 충성도 같은 뭐 또 나름 내부 그 기준에 따라서 심사를 다 했겠죠. 근데 거기에 하위 20%를 자르겠다는 겁니다. 커트라인. 그러면 160명의 하위 20%는 몇 명입니까? 32명. 현역 164명 중에 32명은 자르겠다는 겁니다. 33명 자르겠다는 거예요. 어떻게 자르느냐? 당신은 못 나와. 공천장
후보 신청서 내지도 마라 이게 아니고 내기는 해. 우리는 민주정당이니까 내기는 해. 대신에 당신은 감점 30점. 감점 30%. 말이 30%지. 예. 1, 2점 가지고도 갈리는데 30%를 감점을 해보세요. 나오지 말라는 얘기고 똑같습니다. 그런데 현역 의원들은 알고 있습니다. 아, 그래. 아까도 말씀드렸죠. 그래. 나는 이재명 대표한테 한번 대들은 적이 있어. 맞아. 그때 이재명 대표 단식할 때 병풍들 쭉 서 있을 때 그때 나갔어야 되는 건데 그때 얼굴 도장 못 찍었지. 본인들이 제일 잘 알거든요. 그런 거. 그 사람들이 이제 명단이 돌아다니고 있는 겁니다. 그런 명단을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 살생부라고 부르는 겁니다. 살생부. 그걸 비명 살생부. 이재명 계파가 아닌 비명 살생부. 5글자. 비명 살생부. 그 이제 찌라시라고 그러죠. 여의도 증권가에 돌아다니는 정보 소식지. 이걸 찌라시라고 그러는데 여의도 증권가가 아니라 그 큰 길 맞은편에 있는 여의도 국회에 돌아다니고 있는 찌라시. 거기에 등장하는 것이 비명 살생부인 겁니다. 이제 비명 살생부에 이름이 뜩 올라가면은 이제 그 보좌진들 전부 다 지역구에 내려가 있다는데 어찌됐든 뭐 서울로 올라온 사람 중심으로 해서 이제 확인 작업에 들어가고 있죠. 야, 마지막으로 확인 더 해봐. 나도 거기 내 이름 들어가 있을 줄 알았어. 근데 그 확인을 해봐야 될 거 아니냐. 그러면 이제 평가위원회 위원장, 공천관리위원장 이런 사람들한테 줄대서. 왜냐하면 평가위원회 위원장은 그 20%에 잘리는 컷오프 당하는 사람들 이름을 알고 있으니까. 평가위원들은 알고 있지 않겠어요? 자신들이 채점했는데 왜 모르겠습니까? 공천관리위원장만 알고 있다는데 그럴 리가요. 이재명 대표는 모르겠어요? 아는 사람이 여럿 있을 겁니다. 거기에 이제 줄대는 거죠. 정말 내 이름 거기 들어있습니까? 이 확인 작업하는 거죠. 찌라시에 나온 거 맞나요? 예, 아니요만 대답해 주세요. 맞으면 고개만 끄덕여 주세요. 이제 이런 식으로 확인을 해서 확인을 하면은 어떻게? 탈당을 하는 겁니다. 우물쭈물 남아 있다가는 기회가 영영 사라지니까. 근데 여기에는 이제 묘한 그 밀당이 있습니다. 뭐냐? 민주당 당 지도부에서는 끝까지 이 이름을 안 밝히려고 할 겁니다. 마지막까지. 언제까지? 3월 20일까지. 왜? 미리 밝히면 떨어져 나가니까. 그래서 제 이름 그 20% 컷오프에 내 이름 들어있는지 확인해 주세요. 그러면 알면서도 나 모르겠는데 없었던 것 같은데 이런 식으로 희망 고문을 계속 한다는 거죠. 그래서 더불어민주당에서 떨어져 나가지 않고 잔류하도록. 미리 말해 주면 누구만 좋을 일 생긴다? 이낙연만 좋은 일 생기고 조응천만 좋을 일이 생기기 때문에 남 잘 되는 꼴은 못 봐주잖아요. 거기 지금 조응천은 현역 의원이 이미 3명이 있잖아요. 그리고 더불어민주당에는 여러분 친낙계가 있어요. 친낙계가 30명쯤 있습니다. 이낙연계로 분류할 수 있는 사람들이 30명. 현역. 그중에 대표적인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이계호 의원 같은 경우에 친낙계 대표였지 않습니까? 그런데 최근에 이낙연 탈당을 비난했더군요. 왜 그랬을까요? 사람들은 다 수근수근대는 이계호는 이재명한테서 공천 약속받았나 봐. 친낙계의 대표 선수가 이낙연을 비난을 했네.
당을 떠나는 건 아니라면서 왜 그랬을까? 이제 이런 거지요. 그런데 이낙연 쪽에 있는 현역 의원들 지금 다 조용히 있잖아요. 30명이나 되는데 강훈식, 뭐 설훈, 마지막까지 이재명 당대표와 공천관리위원회는 본인한테 알려주지 않을 것이다. 당신은 낙제야 라는 말을. 왜? 떠나지 못하게 하려고. 그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네, 여기에 대해서 이제 국민의힘 하태경 의원이 아주 촌철살인의 한마디를 했던데, 민주당의 공천 기준을 8글자로 표현을 했습니다. 친명 횡재 비명 횡사. 아유, 남 일을 이렇게 웃어서 미안합니다. 제가 비판적으로 방송하는 것이어서 그렇습니다만, 아무튼 그 당사자들은 얼마나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히겠습니까? 수십 년 동안 더불어민주당을 위해서 일해왔는데 굴러온 돌이 박힌 돌을 빼내도 유분수지, 어떻게 나를 컷오프에 집어넣어가지고 감점 30%라니 이게 말이 되느냐. 나는 민주당의 본류, 주류야 주류라고 가슴을 치는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근데 아무튼 지금 당대표 이재명이 주류인 걸 어떡합니까? 예, 그렇게 돼 있거든요. 이재명이 공천관리위원회 잡고 있고, 뭐 검증위원회 잡고 있고, 평가위원회 잡고 있고, 이재명이 공천을 주는데 어떡하겠습니까? 그런데 비명 횡사, 이 말이 너무나 기가 막혀서 지금 사람들이 그 얘기밖에 안 해요. 비명 횡사했다며. 자기들끼리 농담으로 그런답니다. 전화 걸어서 당신도 비명 횡사라며. 네. 비명계는 공천을 받지 못한다. 이 비명 횡사.